오늘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은퇴 창업에서도 창업자의 경영자 자질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인데요. 네.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 오늘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성공적인 은퇴 창업 전략. 그렇죠.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네,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아주 알찬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창업하기 전에 창업자 본인을 파악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중요하죠. 실제로 어떤지 우리 예비 창업주들이 실제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좀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퇴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나이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의욕은 충만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간과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자 자질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별도로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업자의 경영 환경 내지는 경영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어떤 것을 통해 창업 자질을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MBTI 자기 성향 툴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창업에 대한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한 네. 부분입니다.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업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자기 주관, 성공한다는 이 의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거에 맞춰서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돈 되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성향과 그렇습니다. 맞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창업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사업가로서의 자질 능력이 있는지 이거 먼저 타진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창업은 너무 쉽게 시작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시작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영자 자질이 있는지 이것을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체크하면서 적성에 맞는 아이템이라든지 자기 혁신 필요하다면 자기를 변화시켜서라도 창업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자의 자질이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사업 자질 능력 검사라는 네.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착각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딱 맞는 검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화면에도 나타나겠지만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20문항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예일 경우엔 5점. 단답형으로 돼 있으니까요. 아니오일 경우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시트가 1에서 15번까지 나오는 부분에서는 네. 주로 자기 주변의 성숙도 를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16번에서 20번 항목까지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를 네.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집착력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채점 결과가 30점이 나왔다고 해서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30점이 나오면 올려놓으면 되겠죠. 네. 단점으로 됐던 부분은. 그래서 30점 이하 부분이 있고요. 30점에서 55점까지가 있고요. 또 60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창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집착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네.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평점을 매겨서 자기 주변에 창업을 내가 준비했을 때 자기 주변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1차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이 되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이런 검사를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시작하기 직전이라던가 아니면 창업을 계획하고 있고 뭐 한 1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공복에 해야 된다든가 자기 전에 해야 된다든가. 네. 뭐,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 많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업 교육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창업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창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래서 창업 교육을 들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근데 창업 교육을 들으시면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창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준비가 돼 계신 분이 결론 창업 교육 듣고 창업을 뒤로 미루세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뭐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네. 해봤더니 좀 모자름이 막 그렇죠. 생기고 불안해지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창업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밀어서 상대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적성 검사를 어느 때 하느냐가 좋으냐? 네.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그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이 될 수도 상관없다라는 있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느낌이 있으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죠. 창업을 하기 전에 네. 맞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네. 그때만 하면 좋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네. 창업 자질, 능력,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성숙도까지를 살펴봤는데 네. 그 후에는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자기 주변의 어떤 체크사항, 집착도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체크를 했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62문항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뒤에도 이제 표가 나오겠지만요. 표가 A서부터 I타입까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62문항을 자기가 푸는데요. 앞에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62문항을 풀 때 만약에 맞다 그러면 2점을 주시고요. 아니다 했을 때는 0점을 주십니다. 네. 근데 애매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 그 20문항을 물어보는 것은 OX로 보면 된다고 하지만 이 62문항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모. 네, 세모. 네. 중간일 때는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전부 푸시면 되는데요. 뒤에 표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잘 보시면 이 62문항을 푸실 때는 1번서부터 62문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로 옮겨 적으실 때 A, B, C, D, I 타입까지 옮겨 적으실 때 잘 보시면 간혹 동일한 번호들이 나옵니다. 네. 예. 뭐 뒤에 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두 번째 열에 보시면 13번이 앞에 있는데 네. 뒷부분에도 또 13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칸에 맞는 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걸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막 쫙 적어요. 네. 그 번호에 맞게 적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타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맞게 하려면 자기 타입이 맞는지 그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꼭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 채우시면 A 타입, B 타입 밑으로 쭉쭉 내리시면 네. 총점을 내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총점을 전부 매겨보면 A서부터 I 타입까지 매겨보면 그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자신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62문항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시간상 풀어볼 수는 없고, 네. 요거 좀 아쉬운 분은 다시 보기에서 들어가서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문항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이거를 또 저희가 따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문항지가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문항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트하고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네. 이제 타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이 창업자의 성향과 유형을 또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퇴직 교육이라고 그러죠. 은퇴 시점에 어떤 사람은 은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 퇴직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부가 같이 들으라고 합니다. 젊든 나이가 많든 같이 들으라고 하는데요. 특히 은퇴 창업에서는 창업자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가족이라든지 아내 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죠. 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서 오면 꼭 창업 교육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A서부터 I 타입까지 보면 네.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그 점수가 나왔는데 어떤 타입에 고지식 원칙주의형이 나왔어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그
형이 부정을 나왔어요. 할 것 같아요. 부정을 하죠. 나 이렇지 않은데, 난 이렇지 뭐 않은데 이러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않을까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가 나오면 형이 나오면 부정을 합니다. 네,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부부가 같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옆에 그 반려자 되는 분 맞아. 당신 맞습니다. 답답해. 봐, 고지식하고. 제 말이 맞잖아.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오실 텐데. 본인이 부정을 하고 이게 부부가 이렇게 안 했다면 네. 부정을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해서 자기가 편한 거. 돈 번다고 하는 창업 형태의 아이템을 선정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만약에 외식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않죠.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고객이 들어오는 사람이 까탈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쭉 알았으니까, 네. 이야기를 쭉 들어봤으니까, 이제 유형을 한번 제대로 한번 네. 파헤쳐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첫 번째 보이는 유형이 네. A타입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A타입 유형은 외교 사교형입니다. 이런 형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통의 화제를 잘 만들고요. 상대적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요. 그런 네. 분들 있으시죠? 충분히 그러실 것 같으신데. 저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외교 사교형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지 않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쭉 들어보고 네. 저한테 맞는 항목이 있는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입들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교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보다도 세일즈 형태를 리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데요. 네. 표에서 보시듯이 이런 분들의 만약에 적합한 아이템이라든지 주력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드려보면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서비스업 네. 이런 아이템들이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아이템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서비스.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를 해서 해야 되죠. 누구나 좀 상대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교형이라든지 사교형 이런 형태가 적합하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형이 네. 있을까요? 두 번째 보시는 유형은 B타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B타입 같은 경우엔 신중 인내형이죠. 제 형은 아니네요. 아니신가요? 네. 저희 형은 이제 기억이 형. 죄송합니다. 제 기운이니까. 네. B형 타입은 신중 인내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끈기가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고객을 터치하는 그런 아이템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착실하게 판단하고선 일 처리를 하는데 주의 깊게 신경 쓰는 느긋한 형태가 되겠죠. 인내를 네. 잘하는 형.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나 전산자료 처리업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독서실을 한다. 어떠시겠어요? 괜찮은데요, 어울리죠. 이런 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믿고 그렇죠. 보내실 수 있겠죠. 예. 우리 아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에서도 창업한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미네원이라는 어떤 간판을 가지고 하게 된 경우인데요. 네.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성향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라고 그랬죠. 이분의 성향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이런 재직 중에 취미를 가지고선 했습니다. 네네. 시골 같은 데 가시면 우리가 나타나는 거 있죠. 문짝, 뭐 폐가 같은 데. 그렇죠. 저번 시간에 거의 말씀드렸던 버려져 있는 버려져 저번 있는 시간에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골동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적합하게 한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서시는 성격이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적합한 그 내용에 맞춰서 취미 생활로 하던 것을 그냥 조용히 어쩌다 찾아오시는 손님을 받아도 한꺼번에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창업 아이템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그렇군요. 보시면 적합하게 자기 성향에 맞는 타입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이제, 네. 이제 B 유형을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C도 알아봐야죠. 그렇죠. 근데 약간 B, 서린 씨는 약간 B가 어울리는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굉장히 있는 것 같죠? 신중하고, 그렇죠. 예, 인내하고. 네. 인내하고. 저 이게 좀 모자라요. 근데 신중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일단 C까지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유형으로는 이제 C타입 유형. 네. 자, I타입까지 있으니까 C타입 유형을 말씀드리면 탐구형 아이디어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제 타입이 C타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맞습니다. 저는 뭐 벤처 창업도 해봤고요. 다양한 어떤 발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맞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형이다 보니까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실패의 느낌도 많이 받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제가 또 다양한 실패를 많이 해봤다는 단점이 아니라 저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그럼요. 합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 그러네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 이게 지금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총 9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유형별로 창업하기 적합한 업종까지 또 그렇죠, 그렇죠, 추려지니까 은퇴 후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 이제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이시는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왼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적성 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창업 적성 검사의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를 클릭을 하시면 은퇴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지금 보셨던 표들, 적성 검사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타입이 나온 것을 가지고 본인이 뭐 아까 그 주변도 체크하는 점수가 부족하다면 좀 더 늘리시는 노력을 해보시고요. 적성 검사에 나온 표에 대해 맞춰서 자기가 몇 점이 나오는지 무슨 타입인지 그거에 맞는 아이템이 뭔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죠. 뭘 하면 잘 됩니까? 라고 네네. 물어보지 그렇죠. 말고 예. 자기 타입이 뭔지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 검사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예.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좋습니다. 생각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 한 1년, 2년 후에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리 하셔서 아이템을 찾기 전에 그렇죠. 이 검사를 하셔서 자신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금 뭐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젊으신 분들도 하셔도 뭐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무관하고요.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 창업자는요. 이왕이면 부부가 같이 해보십시오. 네. 젊으신 분도 그렇게 권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의 경우는 현역에서 많은 은퇴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보신 만큼 또 은퇴 창업자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장님 스타일로. 네네. 네. 창업 상담을 해보면요. 네. 특히 은퇴 창업 같은 경우엔 꺾지를 못합니다. 예를 고집을요? 들어서 고집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하지만 그분한테 맞는 처방을 드리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오라고 그럽니다. 네. 혼자 듣는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선수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은퇴 창업에선 부부가 같이 상담을 듣다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가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때부터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선 창업을 하는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회사를 관두고 내가 앞으로 있는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선수가 바뀐다고 해도 그 돈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부부가 같이 듣고요. 네. 무엇보다도 부부가 같이 들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먼저 체크를 해드립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이렇게 여쭤보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요? 툭 던지시면. 네. 저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북카페 같은 거 하고 북카페. 싶어요. 북카페. 네.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북카페를 하신다 그러면 네.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북카페를 하시면 북카페에 관련된 프랜차이즈들이 한 최소한 3군데 이상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서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브랜드를 포함한 나머지 2개의 브랜드를 같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경우는요 식당 하고 싶어요. 식당 어떤 네. 식당이요? 그냥 맛있는 식당이요. 왜냐면 사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요 그 뭐 김치찌개를 잘하니까 우리 김치찌개집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좀 그렇다면 이제 약간 막연하게 다가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것 같지만 네네. 전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VJ 특공대나 이런 공영 프로그램 있죠? 네네. 그 알림 프로그램.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 그 내용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어떤 히트 상품이나 히트 아이템 그렇죠. 그런 게 그 아이디어가 있을 안에서 것 같아요. 그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방송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쭉 서치를 해서 네. 아까 맛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객관 그냥 주관적인 개념에서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프랜차이즈로 또 3가지를 나열해드리고요. 네. 없다면 그 탐방을 해서 그 집의 경쟁력이 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3군데를 알려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다녀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분들이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럴까요? 왜요? 그 업체는 뭐라 그럴까요? 좀 엄두가 안 나시나요? 실제로 안 아니요. 보시면? 제가 확신이 있었는데 이 업체 가니까 저 업체를 싣고 저 업체 가니까 저 업체를 상대적으로 하대를 그렇겠죠. 하고 이렇게 그럴 수 하다 보니까 경쟁 업체니까. 시장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세요. 이런 것을 몇 번 거치게 되면 과연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주관적이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다시 한번 그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은퇴 창업자들을 위한 7단계 자기혁신법을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이거는 조금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혁신법. 그렇죠? 자기혁신.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 굉장히-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네, 무엇보다도 자기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창업자도 자기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이런 단계별로 준비를 해보면요. 체질이 충분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를 한번 외워두시거나 기록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첫 번째는 네. 동기부여를 해라. 동기부여를 해라. 동기부여를 자기가 해라.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동기부여, 사업을 하시려는 동기부여가 뭐예요? 돈 그냥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렇죠. 이렇게 막연하죠. 내가 심심하니까는 사실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돈을 벌려고. 은퇴 창업은 꼭 동기부여를 하셔서 자기가 기간 내에 7년이면 7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확고히 낫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겠습니다. 동기부여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거죠. 네. 네네. 자,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꿈을 꾸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가 열정을 갖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언제까지 얼마다라고 했죠. 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정한 거죠. 그렇죠. 더 확장성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가지려면 성공에 대한 꿈을 가져봐야 되겠죠. 내가 이걸 해서 진짜 초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꿈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허황되면은 사실 그렇죠. 거품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약간 꿈이라는 이름이 가져야겠죠. 붙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갖고 목표를 갖고 좀 크게 보는 뭐 이런 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세 번째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 자신의 성공성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신조차 의심하면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뭔가 말이 맞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 분들 맞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진짜 뭐냐면은 될까? 이런 그렇죠. 생각들. 이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한두 번씩 실패를 하신 분들 혹은 주변에 누군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신 맞아요. 분들은 이거 나도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 내가 될까? 자신 없는데 그렇죠. 좀 더 안전한 방법 없을까? 없을까? 그러다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공 가능성, 자신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번째는 번째는요? 필승 전략 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 없는 계획은 사상 누각에 갖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상담을 통해서나 이렇게 창업 컨설턴트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창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네. 필승 전략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예. 갖고 이제는 네 번째부터는 약간 실천을 하는 모습이 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뭐 그렇죠? 나는 서비스에 치중하겠다라든가 뭐 필승 전략. 필승 전략. 네,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지 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우리 말씀이네요. 소장님의 필승 전략은 뭘까요? 저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필승 전략.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제 브랜드를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 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브랜드 가치를 네. 브랜드 높여라. 가치를 높인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필승 전략. 좋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좀 더 실질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교사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겠다는 아이템이 확정이 됐으면 성공하는 사람 찾아가서요. 발이 끝땡이라도 잡고 부탁을 하세요.
절실하게 부탁을 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비즈니스 인맥을 강화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사람한테 끝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말처럼 비즈니스 인맥을 강화해라. 자기 멘토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돈도 사람이 벌어주는 것 같고요. 그럼요. 정말 그렇죠? 실질적이네요. 그 꿈 네. 또한 사람이 실천을 시켜주는 것, 실현을 그럼요. 시켜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6번째 뭐가 있을까요? 실천만이 결과를 얻는다. 네. 무엇보다도 인맥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전략도 쌓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안 움직여. 네, 안 움직여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해봤는데 안 네. 돼. 어.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에디슨이 진짜 1096개의 많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실천했기 실패를 때문이죠. 해도 계속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계속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실천해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네.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생각하고 혁신하랍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요. 다시 한번 바꿔보는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혁신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자, 이제 저희가 그 은퇴 창업자들을 위한 7가지 자기 혁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은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모든 분들에게 다 공통되는 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퇴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네. 창업에서는 자기 성향과 적성을 잘 살려서 창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창업에서는요, 나이나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이왕에 그런 부분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연륜이나 나이가 창업에서 꼭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은퇴 창업을 하시는 분이 무조건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꾸준하게 준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자기가 열정이 생겨날 수 있는 창업 네. 아이템을 살리고 은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네. 나중에는 꼭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네. 이 시간을 계속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가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나눈 이야기가 은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